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게 되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디즈니 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빌 캐퍼 더글리와 린 잭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들은 컨설턴트이고 조직이나 혁신 전문가입니다. 디즈니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 또 조사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책으로 엮어낸 책이 디즈니는 어떻게 일하는가, 디즈니 웨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떤 꿈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공상과학 같은 내용들이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사업으로 이루어낸 획기적인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가 되는 것이 바로 디즈니라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저자가 보고 있는 월트 디즈니에 대한 소감부터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이 내 신념에 맞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도전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실행한다. 이게 월트 디즈니의 코멘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트 디즈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비즈니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윗사람이 시키는 것과 또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마치 모든 동료들이 마치 자기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자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상상 속에서 일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아이디어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말과 스토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서 환상적인 정말 멋진 스토리가 확정되고 또 실현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월트 디즈니가 꿈꾸었던 직장의 문화였고 모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야 된다, 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꿈쟁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해서 월트 디즈니는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트 디즈니가 사업했던 성공의 인자는 무엇일까요? 또 그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목차에 따라서 순서로 한 4가지, 5가지를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로 말한다면 오늘의 경계를 넘어서 꿈을 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착각도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높이 뛰기가 2m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는, 상상 속에서는 20m, 30m, 100m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시간의 경계 아니면 공간의 경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경계에 대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상상이고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바로 이것에 착안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 시간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단어 중에 이야기꾼, 말쟁이, 또 말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게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빨려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월트 디즈니가 그러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죠. 특히 월트 디즈니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것을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로 하면 스토리 전개 탁월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듯해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기 시작했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공상과학 같은 많은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무궁무진하게 펼쳐갔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하거나 문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함께 일하기에, 또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기에, 또 듣기에 매우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에 도전이란 말이 있죠. 근데 꿈쟁이는, 또 스토리텔러는 바로 그것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월트 디즈니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바로 사람들이 설득했고 사람들이 거기 심취했고 아 정말 그러면 참 좋겠네 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 웨이의 첫 번째 관문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믿는다, 믿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라는 회사에서는 이 믿는다는 단어에 앞에 관형을 하나 붙였습니다. 건전한 가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디즈니 회사에서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의 신념에 대한 것을 건강한 가치관에 대한 것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양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 사필 규정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꿈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건전한 가치일까요? 보편타당한 진리들입니다. 보편타당한 상식들입니다. 보편타당한 양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정직이란 용어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의 모든 결론은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성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인데요. 이 책에서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요. 디즈니랜드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전 직원은 그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라는 겁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다시 말해서 모두의 의견에 대한 것을 경청했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이래서 디즈니라는 회사는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모든 면에서 최고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만드는 과정 속에 더 잘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디즈니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요. 보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기획 단계에서 100점짜리 아이디어를 냈었지만은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가 된다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는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꾼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 책에서는 22배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더 인상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나름대로 논리전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암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낱말 있잖아요. 단어를 25개나 50개를 보여주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한다면 우리 기억 못하죠. 그 단어마다 스토리를 쭉 엮어서 말을 쭉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단어를 말하게 되면 모든 단어가 다 기억나는 거죠. 두 번째, 믿는다는 것. 꿈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가치를 믿는다는 것, 건전한 가치에 대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디즈니 웨이에 있어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디즈니의 매우 큰 장점이고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것과 처음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유능하게 되는 것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디즈니의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그게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극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실패로부터 배우고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즈니의 작전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행 중에 앞에 단어 하나 붙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나서서 실행한다.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보완해서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실행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고 집중 체험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고 그것을 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직무학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확대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습관을 하는 것도 먼저 생각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 태도가 드디어 유능해지게 되고 기술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드디어 익숙해지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즈니 웨이에서 말했던 꿈꾸는 것, 또 믿는 것, 도전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상하기, 상상하기, 그리고 개념을 발전시키기, 타당성을 조사하기, 구상해보기,
목표를 설정해 보기, 계약 서류를 만들어 보기,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 한번 시행 테스트 해보기, 그리고 마무리해 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절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디즈니 웨이, 디즈니 같이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 한 가지는 디즈니 회사의 큰 강점은 전체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전체를 꿰뚫어보는 하나의 전체적인 사고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맞춰내는 거죠. 하다 보면 미흡하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의 스토리 관점에서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디테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완벽에 대한 철저한 추구했던 거, 그리고 직원이나 고객이나 제품이나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디즈니웨이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디즈니웨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철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또 환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을 선물하는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사람을 행복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기업 문화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을 권하면서 오늘 디즈니웨이에 대한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